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에듀윌 제5회 모의고사 마지막 해설 세 번째 해설 강의입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보통 한 문제 통상 출제됩니다.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인가라는 표현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기 한 번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전국에서는 합계 6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00입니다. 책임 준비금이 100분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기억 등록관청은 직무교육과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맞네요.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다 가능합니다. 니은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8개월이 경과 후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즉 사전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되려면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는 시공시죠. 시공시 3개.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공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안내문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공시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시. 자, 그 다음에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는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니다. 시공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했죠.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과 관련해서 옳지 아니한 것입니다. 1번 주말 체험용농을 하려는 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다. LH지구원의 투기권 때문에 광명시형 신도시 투기권 때문에 바뀌었죠. 진흥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주말 체험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면적은 최소한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여야 되고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의 경우 고소득 농작물이기 때문에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지는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이어야 되고요. 작물 곤충사육사가 가장 소득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165제곱미터 50평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의 증명 발급한다. 이거 중요하죠. 개정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 농지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구원면장은 일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가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 농지취득자의 증명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지분이 이게 뭐냐면 법에는 보면은 최대 7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7명이 넘게 이게 공유를 한다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대 7명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업공개사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로 표기한 것입니다. 자, 기억을 보면 갑이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적발된 후 즉시 폐업을 하였고 2년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전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합니다. 자, 니은 갑은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자마자 중개업을 폐업하였다. 그 후 3개월 지나서 재등록 받은 경우 갑은 폐업 전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맞습니다.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맞고요. 디귿 갑이 1년간 폐업한 후 다시 등록을 받았다. 등록관청은 갑에게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갑은 등록 취소된 때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3년이 아니고 폐업기간 1년은 빼줍니다. 그래서 2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뿌린 자가 거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는 청문을 합니다. 3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X네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 필요한 절차가 바로 뭡니까? 청문이죠.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해야 된다. 부양지역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선고는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돼도 자격 취소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거 되는데 기억 개시 의무 위반한 경우 개시 의무 위반하면 이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이중으로 등록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미험에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행정형벌 대상인 경우는.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간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그래서 2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니까 국토부 장관 맞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는 시도지사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 없습니다. 연수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실무교육은 처벌 규정 없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과태료, 업무정지 기준 등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과태료 부과관청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2분의 1 원래 줄일 수 있는데 2번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관청은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관청은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을 합니다. 4번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하려면 청문해야 된다. X네요.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 3개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처분만 청문합니다.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업무정지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규정 없고요. 행정 절차법에 의하면 업무정지 처분하기 전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해야 되고요. 자,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옳지 아니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번 거래 당사자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 하면 X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해제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 안 하면 처벌은 오직 거래 당사자만 받고 개업공개사나 국가 등의 경우에는 해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4번 개업공개사도 해제 신고를 할 수는 있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서울특별시 소재에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중개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주택임대차 신고를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 없고요.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